도시 브랜딩이라는 브랜드의 핵심은 이제 이런 그 물리적 경관과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사회적 콘텐츠가 같이 작동한다.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면 이 도시 재생이라든가 도시 마케팅 브랜딩에 있어서 경관에 대한 작업들, 그 다음에 이미지, 그 콘텐츠에 대한 작업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이게 이제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 것인가를 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1차 커뮤니케이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 전략, 그 다음에 인프라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말씀하신 이제 민간 그 파트너십,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동체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 리더들이 비전, 전략, 행동들,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타내는 게 여러 가지 이벤트, 다 결집시켜서 그 대회로 발신하는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 브랜딩에 그 다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커뮤니케이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통적인 거죠. 디자인, 로고, 광고, 그런 것이죠. 3차 커뮤니케이션, 구전, 이런 것들은 이제 통제를 하기 어려운 그냥 막 걸어다니는 것들인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이거는 거의 뭐 일부는 그 통제하기도 합니다만은 잘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엔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시 거주자,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 도시 마케터다. 이 주민들이 중요하다.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도시의 재생이나 도시의 마케팅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 외부에 있는 고객들보다 주민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이먼 아놀트는 뭐 한국에도 여러 번 왔고 그 국가 브랜드 주로 이제 좀 도시보다는 큰 차원에서의 브랜딩을 한 사람인데요. 국가 브랜드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뭐 대한민국 코리아 브랜드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아놀트 이제 초청해서 논의도 하고 했는데 이제 시티 브랜드 헥사곤 혹은 플레이스 브랜드 헥사곤, 국가 브랜드 헥사곤,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요소들, 그죠? 어떤 요소들을 이제 컨트롤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 인지도와 위상, 뭐 국제는 뭐 국내,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요. 이제 인지도, 위상,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교육이 기회, 그 다음에 플레이스, 물리적 경관과 이미지, 전부 P로 나타내죠. 6P. 그 다음에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아주 필수 시설들, 생활 기반 시설들 잘 갖춰져야 된다. 또 people, 사람들, 친절함, 개방성, 안정성,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를 이제 6P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이제 광범위해서 이게 모든 걸 다 갖춰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포지셔닝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뭘 더 관리를 하고 어떤 걸 기본으로 깔고 이제 이런 전략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과서적으로 이제 이런 요소들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그 파리 이 에펠탑이고 이제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 광장. 그러니까 그 도시를 그냥 이 공간 하나로 그냥 딱 이 앞에 그 도시에 가면 이 앞에 서서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모든 역사와 이 분위기 이런 거를 보고 느끼고 가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이 파리 가면 여기서 사진 찍고 와야 나 파리 갔다 왔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 가치를 갖고 있는 브랜드죠. 그 세계 박람회 하면서 그 근대화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건축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예기치 않게 그때 이거를 만들었을 때 뭐 이 정도의 가치를 저는 이 예상을 했으리라고는 하지는 못했을 텐데 이게 그만큼 이제 어마어마한 상징성, 그죠?
상징성을 가지게 되는 그죠? 이걸 이제 그 상징 자본이라 하는데 나중에 합의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pompidu 센터, 그다음에 이제 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그다음에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성당,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장소를 대표하는 그 하드 브랜딩, 이제 장소 브랜딩인데 결국 이제 하양의 경우에도 대학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브랜드로서 장소로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이 그 교정도 예쁘고 그래서 이제 이 교정을 잘 가꾸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 브랜딩이 하나인 것 같고 또 이제 조산천을 또 이렇게 그 예쁘게 꾸미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또 그런 장소를 어디를 선택해서 어떤 방향으로 그 장소를 발전시켜 갈 것인가 하는 게 사실은 그 하양 브랜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작업이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거와 연결시켜서 말하자면은 창업이나 이 공방들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도 만들어내고 또 관광도 이끌어내고 이벤트도 만들어내고 문화예술 기획도 하고 그게 그 여기서 제가 이 슬라이드에는 다 담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가평의 자라섬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사실 자라섬이 뭐 아무도 없는 그냥 그 비 오면 그냥 덮이는 그 말하자면 모래사장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이 재즈라고 하는 콘텐츠와 이 그 소위 인재진 감독이라고 하는 문화 그 예술가가 결합이 돼서 매년 거기서 그 이 공간에서 딱 그 이 강의 한복판에서 한여름밤에 페스티벌을 하면서 그게 하나의 그 가평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공간들을 뭐 그 이 음악역 1939라는 어떤 그런 그 뮤직 스튜디오나 이런 그 문화 공간을 만들고 그 확장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브랜딩에서 가장 효과가 큰 거는 제가 보면 한 방에 늘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리가 로고를 만들고 하는 거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일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 이 전 세계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방식의 아주 그 이 고유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그 스토리를 담고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거를 명소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이제 드리겠고요. 좀 복잡한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제가 뭐 이런 그림을 이제 그 누군가 그린 건 아니고 제가 연구를 쭉 하면서 이 요소들과 그 상호간의 관계를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많이 복잡한데 제가 그래서 이제 PPT에는 요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한꺼번에 뜨는데요. 그래서 그냥 앞에 말씀드린 거를 이제 그 종합, 요 한 장으로 그냥 요걸 보시고, 각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관계를 이해를 하시면, 그냥 이게 말하자면 이 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하나의 한 장의 말하자면 뭐죠? 매뉴얼, 관리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양이라는 어떤 도시의 장소 자산을 정의를 하고, 우리 도시는 이러이러한 도시야. 정의를 하고, 그 특징이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산을 이런 방식으로 개발해 나가고 뭐 보존 다 포함해서 디벨롭 발전시켜 나갈 거야. 여기 발전시켜 나가는 거는 누구야? 그 시 당국과 주민들과 이런 전문가들,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장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하양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이제 주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인프라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교육, 산업 여기에도 종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소를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 또 유치를 하고 거기에서 또 음식도 팔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일어나게 되고. 소비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1차, 2차, 3차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이곳을 방문을 하고 거주도 하고 투자도 하고
또 우리 여기 지식산업단지가 아주 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외부에서 기업도 들어오고 또 종업원들 들어오고 이제 이런 분들이죠. 새로운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결국 이 공간 통해서 이제 장소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 자산이 매년 변화가게 되는데 이게 쇠락하는 도시는 이 자산을 측정해보면 이제 내려갈 것이고 활력이 있는 도시들은 우리 여기 굉장히 좋고 우리 희망이 있어. 나는 여기 하양에 사는 게 자부심이 있어라는 거기에 체크를 하는 분들이 높아지면 이게 올라가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이 활동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다 하려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려면 이제 예산, 인력 이런 게 다 우리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어떤 자산을 어떤 과정, 어떤 이 전략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고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타겟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우리 하양의 도시재생, 도시마케팅 여기 계신 분들이 행복해지고 많은 일자리도 많아지고 집값도 올라가고 아무튼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게 하는 과정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정도를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이제 세분화한 건데요. 이제 지역은 여기 하양은 이제 소도시 이렇게 되겠고 어떤 장소 자산의 종류, 건축물, 경관, 예술작품, 스토리, 전설, 그다음에 사람, 이벤트, 문화예술 산업, 자연경관 이런 게 다 자산이죠, 자산. 그리고 공유자산이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들, 도시계획, 그 다음에 이벤트, 재생, 그 다음에 산업개발, 문화예술 활동, 서비스 개선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우러지게 되는 수단으로서 활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